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이거 평타 이상임? 야, 이거 사면 평타 치냐?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나 이 정도면 평균인가요? 이런 질문들. 범위도 넓어요. 뭐 자신의 월급, 연봉, 자산, 결혼 상대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나 평균 따리에 들어가냐? 아니, 월 500은 돼야 결혼을 하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들 참 적당히만 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에서도 1등은 피곤하고 2, 3등 정도가 최고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치만 봐가지고 중간 정도만 하자. 이런 말들도 있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니까 무던무던하게 넘어가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숫자와 평균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평균을 올려쳐버리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평균 수치를 내기가 가장 쉽고 또 누구나 궁금해하는 유명한 지표가 하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너 얼마나 버는데 평균 이상임? 라고 해서 평균 임금 누구나 궁금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이 얼마였냐? 통계청 형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평균 월급 333만 원을 찍었습니다. 오, 그래도 꽤 높아요. 또 나름대로 매년 성장하고 있긴 하고요. 월급이 조금 덜 올라서 그렇지. 아무튼 평균을 낸 금액이 이거니까 333만원, 꽤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통계를 조금 다르게 해서요, 중위소득으로 봐보면요, 참고로 전체 임금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그 중에 딱 중간 순위에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평균이랑은 살짝 다르죠. 평균 월급 333만원보다 무려 83만원이나 적은 중위소득 25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월급 333만원하고 중위소득 250만원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요, 곧 고임금 소득자가 평균치를 많이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되지만 임금을 많이 끌어올리는 거고, 대기업의 평균 월급이 563만원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266만원. 야, 이 간극 사이에서 나온 게 333만원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통계치로 완성된 중산층의 기준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OECD에선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의 구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보다 못 미치는 가구는 하위층, 즉 빈곤층이고요. 중위소득 200%를 넘기는 가구는 상위층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위소득 75에서 200%는 정확히 숫자로 얼마 정도 되는 거냐? 자, 일단 가구 평균인 4인 가구부터 봐보면요, 가구의 소득이 월 512만원이 중위소득이고요. 이 512만원의 75에서 200%의 바운더리가 꽤나 넓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가구당 월 소득이 385에서 1020만원까지가 중산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넓은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중산층이에요. 너와 나 모두가. 요새는 1인 가구가 오지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의 중산층 기준 소득도 봐보면요,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이고요 월 200다리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1인 가구 쭉 줄 세워놨을 때 그 절반, 그 이상은 해내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중위소득 75에서 200%로 보면요, 월 146만원에서 390만원 사이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하위층, 높으면 상위층으로 분류가 되고, 이 넓은 범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중산층이죠.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자신은 중산층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통계상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 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겸손해서 그러신가? 다른 질문들도 많이 덧붙여봤지만 찐으로다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중산층의 절반에 가까운 45.6%의 찐 중산층 형님들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이라고 응답할 정도였죠. 요거만 보면 숫자로 표현된 이 중산층의 계층 인식이 아주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숫자로만 보면 중산층이 맞는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중간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솔직히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수준을 가져야 중산층이라고 느끼잖아요. 당장 드라마만 봐도 서민층을 묘사했다는 게 마당도 있고 2층 주택도 있고 아주 그냥 저 정도면 상위 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평균 올려치기가 진짜 심하잖아요. SNS만 당장 켜봐도요, 나 빼고 해외여행 다니고 주말에는 오마카세 인증샷 올리고 수십만원씩 하는 호캉스에 몇백만원짜리 명품에 어질어질합니다. 저것들이 정령 평균적인 삶인가 싶죠. 사실 SNS에서 보는 일상들은요, 재력이 꽤나 되는 집안이 아니면 유지가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정말 화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SNS를 보고 있으면 나는 진짜 평균 미달인 것 같아. 거기만 있으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솔직히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SNS는요, 자기 주변의 상위 15%를 평균 정도의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 삶이 평균이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박탈감 제조기잖아요. 요새는 평균 올려치기라고 해서 평균을 상당히 높게 잡고 그 높게 잡은 평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이하들은 그냥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평균 이하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상위권이 아니면 하찮게 보는 문화. 국평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 단어가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 있어갖고 보기는 안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요, 뉴스 기사에서도 평균 올려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산층의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선 2023년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4인 기준 가구당 월소득 68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686만원이 기준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의 기준은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중산층인데 요번에는 칼로 자르듯이 686만원이 기준이야? 아이고 겁나 높네 싶어서 찾아봤더니 네, 그 기준 상위 24% 기준입니다. 어떻게 상위 24%가 중산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중산층은 중간이에요. 중간. 상위 24%가 아니라요. 더욱 재밌는 건 소비 지출이나 순자산도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네, 여기 상위 9.4%, 순자산은 상위 11%.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이러면 너무 적은 사람들만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올려치기도 적당히 해야지. 상위 9%, 상위 11%를 중산층으로 잡는다는 게 그게 중산층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상 상위 10%인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평균이라는 점이라고 치부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깎일 수밖에 없죠.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높게 바라보면요, 사회적 기준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늘 평균 미만인 것 같고, 내가 늘 평타를 못 치는 것 같고, 학력은 인서울에, 수도권 아파트 자가에, 요런 게 평타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나만 평타 이하야? 마음이 아픕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정말 많이 핫했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 벼락거지, 진짜 입에 싹 감겨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단어 같아요. 나 빼고 다 벌고 있다는 비교와 그 억울함, 나만 거꾸로 가고 있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그 박탈감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주변에서 잘 풀린 케이스와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영상은 도서 숫자 사회를 참고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책은 순전히 한국의 경제 문화를 엄청나게 파헤치는 책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으로서 등급을 매기고 자산 수준, 금융자본 수준으로, 부동산 가치로 이걸 다 평균을 내잖아요. 숫자로 비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비교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의 평균에 아주 목숨을 거는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날카로워요. 솔직히 비교를 위해서는 숫자만큼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은 없잖아요. 결국 대부분의 정보들은 숫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숫자 정보 사회 혹은 숫자화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도서의 이름이 숫자 사회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평균을 주제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도서 숫자 사회의 이미진 저자님은요, 대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숫자로만 행복을 표현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은 이제 돈이나 돈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즉 숫자가 전부인 사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새는 뉴스 기사만 좀만 찾아봐도 직업이나 소속, 학벌과 부모님의 재산, 아파트 평수와 브랜드까지 일일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한국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숫자를 한 개인의 자산과 소비 수준으로 계급이 형성돼 버리는 이 숫자 사회, 어쩌다가 돈이 왜 삶의 가치를 압도하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됐을까요? 최재천 교수님께서도 추천하시기도 한 책 숫자 사회는요,
우리 사회가 단순히 돈만 줬는 게 아니라요, 그 아래에 깔려있는 욕망을 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주 깊이 고민한 흔적들이 도서에 많이 보입니다. 저 역시도 한 번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도서 숫자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설명과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